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각 새벽 4시 반. 노량진의 곳곳이 서서히 기지개를 켠다. 제일 먼저 깨어난 곳은 주먹밥집. 뒤이어 고시 준비생들의 분주한 발길이 새벽길을 깨운다. 네, 뒤집어가지고 포장지. 예. 밥 한 공기 분량의 밥에 김치나 멸치 등의 양념 속을 넣어 김을 묻혀주는 노량진표 주먹밥. 바쁜 새벽 시간에 빠르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고시 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다. 아직은 안 오는데 예보는 조금 온다 그랬는데. 같은 시각 학원 문이 열리기도 전이건만 고시학원 앞엔 이미 긴 줄이 들어섰다.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새벽잠을 포기한 청년들 때문이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몇 시에 나오세요? 한 4시쯤에 나와요. 항상 이 시간에 나오세요? 예. 그럼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요? 잠은 3시간 반 정도. 매일 전 처음에는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와 보니까 줄도 열심히 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약간 힘든 점인데 같은 시각 또 다른 고시학원. 학생들을 대신해 이름이 적힌 종이가 줄지어 놓여 있다. 줄 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풍경이다. 지금 아침에 보통 몇 시에 나오세요? 아, 집이 인천이라서 5시, 4시 한 40분, 50분? 이게 총 500명 정도 듣거든요. 그래갖고 좋은 자리 맡으려면 일찍 안 오면 안 돼요. 아 힘든데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학원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앞에 앉으려고요. 새벽 앞에 고시학원 앉아야- 앞에서 만난 이주연 씨. 대학을 저희 졸업하고 말고도 2년째 경찰 공무원 가면 시험을 준비 사람 중이다. 되게 많을 거예요. 경쟁은 학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청년들. 앞자리 시험이 가까워 오면서 학원의 자리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노량진의 새벽 학원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나 이거 힘드네. 보시죠. 보시죠. 진짜 이게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이게 뭐냐.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시험난이다 아무리 그랬지만 진짜 살기 힘들고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노량진의 고시학원은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늘 북적인다. 노량진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시험에 붙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 지난번에 딱 1점 차로 떨어졌지만 주연 씨는 어쨌든 후자다. 지금 뭐 많은 데는 뭐 200대 1, 300대 1, 400대 1 계속 가고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 올해 채용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수백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곳 노량진의 중간은 없다. 매일 새벽 그들은 노량진에서의 탈출을 꿈꾼다. 고시촌 노량진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다.
노량진 고시촌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말 유명 대형 학원들이 노량진으로 이주하면서 수험생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지금의 고시촌이 형성됐다. 누군가는 노량진을 오가는 사람들 중 10대면 대입준비생, 20대 초반이면 재수생, 20대 중반부터 30, 40대까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일 거라고 말한다. 그만큼 노량진엔 학원이 많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험 준비생들이 많다는 얘기다. 새벽 학원에서 만난 주연 씨와 상규 씨.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엔 줄곧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머리 한번 두드려.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는 독서실 북박이 생활. 물 흐르듯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고시생은 고여있는 물이다. 한 해에 3번 정도 치러지는 경찰 시험. 이미 6번의 고배를 마신 주연 씨에겐 1분 1초가 금쪽 같다. 떨어지면 패닉 상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서 있는 시간, 남는 시간은 쭉쭉 눈물만 나고 뭐 그러죠. 그리고 실컷 울고 나서 책 들고 다시 독서실 가죠. 노량진의 한 독서실. 점심 식사를 서둘러 끝낸 원태 씨가 바쁜 걸음으로 독서실에 들어선다. 올해 30살의 그는 4년째 세무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3년여의 시간까지 합하면 흔히들 말하는 장수생이다. 하루 종일 독서실에 틀어박혀 시험 준비를 한 몇 년 새 수시로 안약을 넣어주지 않으면 책을 보기도 힘들 정도로 시력이 약해졌다.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세무직 시험. 처음 이곳에 뛰어들 때만 해도 원태 씨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거리는 가까운데요. 이게 벽이 너무 높아서 벽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그냥 이게 세상의 다다. 그런 생각. 이거 말고는 더 없다. 그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가 더 힘들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가깝고도 먼 노량진 밖 세상. 그는 언제쯤 이곳을 탈출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시생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생활비, 바로 경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이 많다. 주연 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만 고생하면 본인 수고가 좀 덜어질 수 있잖아요. 잠도 조금 한두 시간만 덜 자면 되는데. 잘했지? 이렇게 일하면 독서실비도 할인받고 용돈도 10만 원쯤 벌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금방 해요. 지금 석 달 돼서 금방 하고 들어가서 원래 씻고 자고 금방 버틸만 해요. 늦은 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자습실엔 세권 씨 혼자 남았다. 방값을 아끼기 위해 교회 자습실을 집삼아 살고 있는 세권 씨. 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제 저만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방이 된 거잖아요. 학원이며 방값에 식비까지. 거의 제 집이 아니에요. 노량진 고시생들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 그러나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도 못 되는 세권 씨는 30만 원 남짓한 고시원비를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게 제 침대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좁고 불편한 침대에서 편치 않은 잠을 자며 생활한 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간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근근히 버티는 궁핍한 생활. 가끔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한 희생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힘들게 이곳 노량진에서 이렇게 살까 하면서 눈물도 나고 우리 20대, 30대가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구나 많이 느껴요. 노량진에 있으면서. 그는 얼마 전 7번째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이미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세권 씨는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냥 편히 있을 수가 없다. 숱한 고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과연 이번엔 합격할 수 있을까? 매일 밤 세권 씨는 합격을 꿈꾸며 좁고 불편한 침대에서 고난 몸을 누인다. (2개월) 만에 다시 만난 원태 씨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 4년간의 공부를 중단하려는 것일까? 어려운 형편 탓에 몇 달간 일을 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몇 달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며 버텼던 그다. 공부한 거 뭐 이런 것들 잠잔 거 뭐 하루하루 그냥 이런 거 느꼈던 거 정신 차려 놀러 온 거 아니다. 오직 합격하겠다는 목표 하나로 힘들고 지쳐 무너지려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꾸짖고 추스르며 여기까지 왔다. 먹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며 그렇게 견뎌왔다.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으면 그럼 정말 필요할 때 그런 걸 못 사잖아요. 예.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예, 공부할 때 아니면은 뭐 샴푸나 이런 것들처럼 안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못 사버리니까 안 먹다 보면 또 안 먹게 돼요. 그런 거. 가끔씩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내년 4월 시험을 앞두고 생활비가 떨어졌다. 고시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네.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 노량진에 있으면 눈물 나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제 그 만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정말 지금까지 느꼈던 최고 반전이 전 거 같아가지고 나는
내가 하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막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많이 물론 하면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은 아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말자고. 그냥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생각 많이 들죠. 하지만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원태 씨가 찾은 곳은 세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의 집. 당분간 친구에게 신세를 지기로 했다. 침대를 펴고 이제 자면 되죠. 이거는 친구 침대고요. 예. 친구 혼자 살기에도 그리 넓지 않은 공간.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는 원태 씨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1분 1초가) 아쉬운 고시생이지만 집안일을 돕는 것으로 원태 씨는 친구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대신한다. 이제 친구는 이제 내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비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제 친구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일단은 4월까지 생각하고 또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새벽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주연 씨의 공부방. 새벽 4시 기상으로 시작해 새벽 1시 취침으로 마무리되는 고단한 생활. 쇳바퀴 돌듯 지나가는 고시생의 일상 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경찰 채용 시험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디 가냐 지금? 때론 쉬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있을 수많은 경쟁자들을 생각하며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해왔다. 그건 아니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아, 운동에서 전혀.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걸요?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당연하죠. 996명을 뽑는 이번 경찰 공무원 시험에 2만 5천여 명이 응시했다. 2만 4천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많이 떨리죠? 네? 많이 떨리죠? 네, 꿈은 좀 꾸셨어요, 그만큼은?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주무셨는데요? 한 3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 정도? 왜 이렇게 못 잤어요? 긴장되니까. 네? 긴장되니까요. 주연 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멀리 해남에서 오셨다.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맛있는 거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못 해줬어요. 왜요? 아니 또 먹고 탈날까 봐서 이제 끝나고 먹이려고 시골에서 뭐 해왔거든요. 좀 떨리죠? 떨리는데 이제 우황전심도 사고 이러고 뭐 했다는? 우황전심도 사고 떨려서 언제 마시려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셔야죠. 1시간 전에 마시죠. 아, 지금 떨리니까
왜 눈물을 글썽글썽? 내가 어디 전쟁도 나가나? 왜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내가 지금 네가 고생하니까 그러지. 정말 요즘 눈물 뭐하러 글썽? 이상한 사람.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매 시험마다 간절히 바래온 마음이다. 아, 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잘 됐으면 지금 정말 끝이었다면 그런 바람으로 눈물이 맺히네요. 주연 씨의 7번째 도전. 과연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소방공무원 합격자 발표일. 조심스런 마음으로 세권 씨를 찾았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젠 부담스런 마음에 부모님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네, 여보세요? 아빠 전화요. 네. 전화 안 받았어. 네? 네. 아까 엄마가 전화하는 거 없어. 네, 저는 아까 전화 못 받았어요. 발표했나? 네? 발표했어? 네. 안 됐지? 네, 안 됐어요. 네. 아버지의 물음에 얼버무리고 마는 세권 씨. 저 저기 나가야 되니까. 드디어 합격자 발표 시간. 잔뜩 긴장한 세권 씨가 노트북을 들고 자습실 밖으로 나간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하는 묘한 감정의 순간. 이 상황을 이미 수차례 겪었지만 횟수가 더해갈수록 긴장감은 오히려 커진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는 합격하는 시험. 그런데 세권 씨의 표정이 어둡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많이 뽑는다니까 준비를 7번째 불합격이다. 너무 각종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가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노량진엔 수시로 합격자 명단이 걸린다. 제작진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주연 씨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함에 있어서 규칙을 준수하고 경찰학교 입교식. 경찰의 꿈을 이룬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 주연 씨가 서 있다.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전제할 것을 선서합니다. 경찰 교육생 이주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꿈이 이루어졌다.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아,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어요? 부모님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있었어요. 아 같이 봤어요. 확인했어요? 예. 부모님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뭐 고생했다고. 그는 아직도 합격 당시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합격자 발표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기뻐서.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름 석자. 노량진살이 2년 만에 얻은 눈물겨운 결과다. 아침에 첫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부럽고 저도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절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누군가 합격의 기쁨을 누릴 때 누군가는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것이 이곳 노량진의 냉혹한 현실이다. 3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성은 씨. 노량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당연히 들죠. 옆에 사람들도 많이 안타까워 해주시는데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안타깝지 않겠어요? 책 몇 권 싸들고 성은 씨가 이곳 노량진을 찾은 것은 2006년 여름.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대위로 군대를 막 제대한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러나 8번의 실패 끝에 그는 결국 경찰 공무원의 꿈을 접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던 그가 갑자기 머뭇거린다. 왜요? 좀 내가 필요 있나 없나 좀 생각. 사실은 내려가긴 해서 다른 걸 하면서도 마지막 시험을 한 번 더 볼까 좀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특채나 뭐 이런 게 생긴다면 추가로. 그래서 늘 아깝게 떨어진 시험. 열심히 한 만큼 미련이 많이 남는다. 끝내 이루지 못한 경찰 공무원의 꿈은 그의 가슴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짐 다 쌌고요. 이거 유일하게 놓고 가는 건 이거 하나인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사할 때는 최소한 A라고. 꿈을 안고 이곳에 들어올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 34살, 적지 않은 나이에 좌절된 꿈. 결국 성은 씨는 이루지 못한 꿈을 남겨둔 채 이곳 노량진을 떠난다. 노량진의 고시 준비생들에겐 두 가지 일상이 있다고 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날과 시험을 보는 날. 오늘은 세권 씨가 8번째 소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날이다. 시험장이 있는 천안까지 가는 동안 세권 씨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다. 40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2,00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렸다. 떨려요. 떨려요. 네. 어떤 걸 생각할까? 실수만 안 하고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소방직 간부를 뽑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 이미 7번의 실패를 겪은 세권 씨에게 이번 시험은 절박한 의미를 가진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발 이번엔 합격할 수 있기를. 그런데 세권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안녕. 왜? 네? 왜요?
다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했어요? 네. 얼마나 못 푸겠는데? 한 과목을 거의 공식적으로 올해의 시험이 모두 끝났다. 그러나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여전히 이곳 노량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노량진 학생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은 사육신묘. 내년 3월에 치러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지윤 씨를 만났다. 네잎 클로버 찾아요. 클로버가 있어요? 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노량진에 왔다. 찾다 없으면은 여기다 하나를 붙여야죠, 이렇게. 네잎이 되게. 만들어진 행운도 가시면 행복할까요? 만들어진 거라도 갖고 싶네요. 만들어진 네잎 클로버의 행운에라도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절박하다. 찾았어요. 네. 보여줘 봐봐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 야, 너 KTX 지나간다. 고향집을 향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삭힌다. 밖에 나왔을 때만이라도 이제 공부 생각은 좀 접어두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하니까 이때만이라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모든 일상이 시험에 맞춰져 있는 노량진의 고시 준비생들. 하루쯤은 취하고 싶은 날도 있고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은 날도 있다. 차근차근 다들 가서 집에 가서. 멘트 한 명 해주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설령 이번에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다시 도전할 거고 여태까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사가 돼서 꼭 그에 보답하는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 저희 청년들 좀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희망을 좀 주십시오.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직 어두운 새벽. 노량진 골목길에서 만난 세권 씨. 그는 올해 마지막 시험에도 떨어졌다. 하지만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기에 그는 다시 도전한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세권 씨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 내 뜻대로 정말 내 뜻대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원태 씨는 내년 4월에 있을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분명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최고가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정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연 씨의 입교식 이후 다시 찾은 중앙경찰학교. 이제 곧 주연 씨는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정식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이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어때요 요즘에? 네? 요즘에 어때? 야, 교원이 나온다. 아, 요즘에요? 살만하죠. 살만해요? 네, 요즘 저를 별로 안 나와서 좀 여기 그냥 2달도 안 나왔어요. 노량진 있을 때 생각하면은 아, 아찔하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저희는 사람들 빨리 학교에서 이쪽 왔으면 좋겠네요. 그 시간들이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돌이켜보면 막몽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었으면 이 시간이 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엔 새로운 꿈을 담은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바치는 노량진의 풍경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서글픈 자화상이다. 노량진, 그곳엔 시련과 좌절이 있다. 그리고 꿈꾸는 자들의 끝나지 않는 희망도 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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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